가수 이찬원. 그의 이름 앞에는 진또배기, 청국장 보이스, 트롯 프린스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표현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라이브에 절대적으로 강한 가수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음원을 삼켜버린 성량, CD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즉흥성, 그리고 무엇보다 듣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꿰뚫는 호소력.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라이브 무대를 불패 신화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화의 중심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인기 투표나 주관적인 감상을 넘어 철저히 보컬 테크닉과 무대 해석력을 기준으로 그의 수많은 라이브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5개의 무대를 선정했습니다. 과연 어떤 무대가 이찬원을 라이브의 제왕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심장을 울리는 전율의 카운트다운, 그 대망의 5위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5위. 가장 평범한 공간에서 가장 특별한 위로를 건네다. 편의점. 대망의 5위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을 노래의 배경으로 가져와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던 곡, 바로 편의점입니다. 2021년 발매된 이 곡은 이찬원이 가진 또 다른 무기, 즉 따뜻한 서사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무대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 이전에 그가 얼마나 섬세한 이야기꾼인지를 이 무대는 증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첫 번째 불패 비결인 감정이입을 극대화하는 음색 컨트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래의 시작, 삼각김밥에라면 하나로 지친 하루를 달래는 첫 소절에서 이찬원은 의도적으로 목에 힘을 빼고 마치 독백을 하듯 노래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기술은 바로 공기 반 소리 반의 황금 비율입니다. 성대를 완전히 접촉시키지 않고 따뜻한 호흡을 섞어내보내는 이 방식은 듣는 이의 귀에 공격적으로 파고드는 대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경계심을 허물게 합니다. 청자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 속 화자의 지친 어깨에 감정이입을 시작하게 되죠. 이것은 고음을 내지르기보다 훨씬 정교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노래가 중반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가슴을 두드리며로 향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점진적으로 단단해집니다. 호흡의 비율은 줄어들고 성대의 접촉률이 높아지며 소리에 밀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결, 점층적 에너지 빌드업입니다.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리지 않고 미세한 음량과 음색의 변화를 통해 서사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섬세한 변화를 통해 듣는 이는 노래 속 화자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과정을 고스란히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클라이맥스, 밤새 환한 불빛 꺼지지 않는 저 편의점문에 이르러 그는 쌓아온 모든 감정을 응축시켜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의 고음은 결코 날카롭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흉성의 묵직한 지지 위에 맑게 울리는 두성이 얹혀져 포근한 강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 안정적인 복식 호흡에 기반한 공명 활용입니다. 덕분에 그의 고음은 절규가 아닌 우리 모두를 향한 따뜻한 응원가처럼 들리게 됩니다. 편의점 라이브는 이처럼 정교한 기술 설계를 통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우리 시대의 모든 김대리, 이 과장에게 깊은 위로를 건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무대를 불패 신화의 시작점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4위. 한 편의 고전 소설을 목소리로 재현하다. 메밀꽃 필 무렵. 우리의 여정은 이제 이찬원이라는 가수의 근본, 그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로 이동합니다.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미스터 트롯 경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나이를 의심케 하는 깊은 연륜과 감성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무대가 바로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이 무대를 4위로 선정한 이유는 이찬원의 목소리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한한과 정을 얼마나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대의 압권은 단연 소리의 질감을 자유자재로 빚어내는 능력입니다. 첫 소절 메밀꽃 향기 따라서를 부를 때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흙냄새가 섞인 듯한 구수함이 배어 나옵니다. 이것은 타고난 음색을 넘어
소리의 울림 포인트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는 소리를 입 앞에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코 뒤쪽 비강과 광대 주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넓고 깊은 공명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그의 목소리는 현대적인 세련미 대신 투박하지만 진한 사람의 맛을 갖게 되고 듣는 이를 단숨에 소설 속 배경인 봉평의 달밤으로 이끌고 갑니다. 두 번째 기술적 포인트는 기교를 감성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트로트의 특징인 꺾기 창법, 즉 바이브레이션을 그는 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흐드러진 저 달빛 아래 같은 구절에서 음의 끝을 섬세하게 떨 때 그 떨림은 기계적인 파장이 아니라 마치 슬픔에 북받쳐 목이 메는 듯한 감정의 파동으로 다가옵니다. 감정의 농도에 따라 바이브레이션의 속도와 깊이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 이것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 체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경지입니다. 기교가 감정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의 활용점정. 평생을 그리던 내 아버지를 토해내는 절정부에서 우리는 이찬원의 진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고음으로 갈수록 소리가 얇아지는 일반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복부의 압력 보갑을 이용해 가슴과 머리 전체를 울리는 통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목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단단하고 호소력 짙은 소리를 내는 이 발성법이야말로 그가 가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덕분에 그의 외침은 단순한 고음이 아니라 평생의 그리움과 한이 응축된 피를 토하는 소리가 되어 듣는 이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이처럼 이찬원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우리의 전통 가락과 정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젊은 소리꾼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무대였습니다. 한편의 문학 작품을 목소리라는 악기 하나로 완벽하게 재창조해낸 이 경이로운 무대를 우리는 기꺼이 불패 신화 사유의 자리에 올립니다.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준 메밀꽃 필 무렵의 깊은 여운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순위의 정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TOP3의 영역은 단순히 잘하는 것을 넘어 대체 불가능한 경지를 보여준 무대들입니다. 과연 이찬원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무대는 무엇일까요? 숨막히는 전율의 순간 3위 무대를 공개합니다. 3위 전설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전설을 쓰다. 그때 그 사람 부르의 명곡. 3위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을 재해석한 부르의 명곡 무대입니다. 원곡이 가진 독보적인 아우라 때문에 수많은 가수들에게는 도전조차 부담스러운 곡입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이 무대에서 원곡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색깔을 더입혀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이 무대의 성공 비결은 바로 드라마틱한 편곡 소화력과 한계를 모르는 성량 컨트롤에 있습니다. 무대는 원곡과 달리 쓸쓸한 피아노 선율 위로 나지막이 읊조리는 이찬원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부분에서 그는 마치 텅 빈 방에서 홀로 과거를 회상하듯 호흡을 많이 섞은 가성, 가생에 가까운 소리를 사용합니다. 이는 듣는 이의 몰입도를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영리한 장치입니다. 본격적인 노래가 시작되기 전 이 고요한 독백을 통해 청중은 이미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노래가 1절을 지나 2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강렬한 밴드 사운드가 더해지며 곡은 트로트의 서정성을 넘어 한편으로 오페라처럼 웅장해집니다. 여기서 이찬원의 첫 번째 진가가 드러납니다. 바로 사운드를 뚫고 나오는 목소리의 힘입니다. 수많은 악기가 동시에 울리는 상황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결코 묻히거나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기 소리를 하나의 배경처럼 지배하며 선명하게 뻗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성량이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음, 배인, 오버톤시 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다른 소리와 섞였을 때 오히려 존재감이 더 뚜렷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라는 절정부에서 그의 두 번째 진가, 감정의 과잉 없는 완벽한 절규가 폭발합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 거의 포효하듯 소리를 내지르지만
결코 음정이 흔들리거나 감정이 과잉되어 듣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완벽한 복식 호흡으로 몸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오직 성대를 통해서만 감정을 응축시켜 분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던에서 음을 길게 끌어가는 부분은 그의 경이로운 폐활량과 컨트롤 능력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이 무대를 통해 이찬호는 자신이 단지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갇혀있는 가수가 아님을, 어떤 장르와 편곡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올라운더 보컬리스트임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처럼 전설에 자신의 색을 더입혀 새로운 역사를 쓴 무대이기에 저희는 기꺼이 3위의 자리를 부여합니다. 2위. 가장 순수한 목소리로 가장 깊은 울림을 전하다. 시절 인연. 이제 단 2개의 무대만이 남았습니다. 2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기교나 폭발적인 고음 없이 오직 목소리 하나만으로 듣는 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졌던 노래,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 꼰대 인턴의 OST로 발표되었지만 방송 이후 라이브 무대를 통해 그 진가가 알려지며 역주행의 신화를 썼습니다. 이 무대를 2위로 선정한 이유는 이찬원이 가진 절제의 미학과 가사 전달력의 정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절 인연 라이브의 가장 큰 특징은 뺄셈의 미학입니다. 이찬원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알던 찬또배기의 구수함이나 파워풀함을 의도적으로 모두 덜어냅니다. 대신 마치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음색으로 담담하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피고지는 시절 인연이라는 첫 소절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의 완벽한 발음과 딕션 덕분입니다. 그는 모든 단어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마치 한자 한자 정성껏 붓글씨를 쓰듯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덕분에 듣는 이는 가사 자체의 힘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적 포인트는 숨소리마저 연기가 되는 감정 표현입니다. 그는 노래의 클라이맥스에서도 결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가슴 아픈 사연들도와 같은 구절에서 다음 소절로 넘어가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숨을 참았다가 내쉬며 애끓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소리를 내는 것보다 소리를 내지 않는 휴지, 효지, 그를 통해 더 깊은 슬픔을 전달하는 그야말로 고수의 경지입니다. 이는 한 대학 교수가 그의 시절 인연을 듣고 신사의 품격이 느껴지는 노래라고 극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슬픔을 과시하지 않고 안으로 사기며 정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이 가진 품격의 본질입니다. 이 노래의 라이브는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가창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얼마나 높이, 얼마나 크게 소리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시절 인연 무대는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아무런 무대 장치 없이 오직 마이크 하나와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만든 이 경건하기까지 한 무대. 이보다 더 순수한 형태의 감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무대를 불패 신화 2위의 자리에 올립니다. 1위. 이찬원이라는 신화의 시작과 완성, 진또배기, 마침내 대망의 1위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찬원을 있게 한 노래이자 그의 모든 장점과 에너지가 집약된 무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역사를 바꾼 바로 그 노래, 진또배기입니다. 미스터 트롯 예선에서 그가 이 노래를 부르던 순간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이 무대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라이브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에너지, 카리스마,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폭발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진또배기 라이브의 핵심은 첫째, 타고난 울림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성량입니다. 진또배기 진또배기를 외치는 첫 소절부터 그는 다른 참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소리의 스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 전체의 공기를 진동시키는 듯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흉부와 두부, 더부, 전체를 활용하는 그의 독보적인 공명 능력 덕분이며 청국장 보이스,
명품 보이스라는 별명들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성입니다. 이토록 빠르고 격정적인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의 음정과 박자는 컴퓨터처럼 정확합니다. 특히 그를 상징하는 맷돌 창법, 즉 빠르고 굵게 떠는 바이브레이션은 듣는 이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이 기교는 자칫 잘못하면 음정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는 강력한 호흡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이 어려운 기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진또배기를 전설로 만든 것은 비단 기술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비결은 바로 무대를 집어삼키는 카리스마와 즐기는 태도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내내 단 한순간도 긴장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무대를 온전히 즐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 여유와 자신감, 그리고 노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화면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진또배기 열풍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기술과 감성, 그리고 스타성의 완벽한 삼위일체. 이것이 바로 진또배기 무대를 불멸의 1위로 만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찬원의 불패시나 라이브 TOP5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일상의 위로를 건네던 편의점부터 문학 작품을 노래한 메밀꽃 필 무렵, 전설을 재해석한 그때 그 사람, 절제의 미학을 보여준 시절인연, 그리고 신화의 시작이었던 진또배기까지. 이 모든 무대들은 이찬원이란 가수가 얼마나 넓은 스펙트럼과 깊은 내공을 지녔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노래가 우리 마음을 이토록 강력하게 사로잡는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리의 삶과 정서,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무대들 외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최고의 이찬원 라이브 무대로 남아있는 곡은 무엇인가요? 오늘 순위에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무대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겠습니다.